말인지 모르시죠? 노크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천례입니다.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오늘 정보본부, 기무사령부, 지금 국정감사 마치고 막 도착했습니다. 국방장관께 묻겠습니다. 노크 기순 라면 접대. 네. 뭔 말인지 모르시죠? 노크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네. 노크 기순 가지고 지금 장군급 5명, 연관급 9명. 네. 지금 징계했죠? 그래서 국민 사과했죠? 네. 근데 오늘 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녹화하고 내무반에 들어갔어요. 네. 분초를 다투고 상관을 보고하고 해야 되죠? 네. 라면 끓여 먹고 있었더라고요. 기순자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줬대요. 첫 번째 조치가. 모르셨죠? 막 그때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국방부 기강회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순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일 사실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보다 더 기순활적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노크 기순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장관님.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정보본부에서. 기순하면 보통 이렇게 하냐? 너무 이거 특이한 거 아니냐?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답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면 끓여줍니다. 그러던데요? 일단 신병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기관에서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답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순했어요. 그러면 위장 기순인지, 무기가 있는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라면부터 한가하게 끓여먹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초조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죠. 노크하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라면 끓여 먹었다니까요? 네, 그 기초조사는 지역 기무부대에서 와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더 말씀하시다가는 장관님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조사 후에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면서 왜 자꾸 답변하면서 본인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러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유신 헌법은 헌법이 아니라 비법이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견해는 제가 지난번에 밝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헌법인데 그것이 비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독일 의회에서 2009년도에 나치 헌법을 무효화하는 국회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법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을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랑 유사합니다. 물론 유신헌법이 나치 헌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하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해줬고 또 많은 법원의 판결들이 재심에 의해서 바로잡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거치고 있고 거쳐왔습니다. 네, 우리 감사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군 FMS 방식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우리가 했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하면은 빨리 하면은요 실질 감사는 11월 중에까지 할 거고요. 그 보고는 한 12월 연말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FMS 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감사 창안상을 해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도한 뭐 중계료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 기왕에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FMS 방식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 계약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때 단건으로 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하에 정밀 유도탄 해가지고 지하에 매설된 폭탄 터뜨리는 거 그걸 제가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후에 더 보니까 5년간 318건 60억 달러 6조 6천억 원을 FMS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FMS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차관해서 이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예. FX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정권 말기죠. 예. 근데 서둘러서 14조 원에 해당되는 이 FX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 안에서? FX 사업은 8조 3천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현재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고, 요거 자체가 어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에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8억 3천이 아니라요.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 하는 걸 제가 다 더해봤더니 14조 원이 나와요. 이제 이거 꼭 이 정권 안에서 다음 정권을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권 다음 정권을 떠나가지고 기간에 특정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기지 않고 그냥 이 정권 안에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정권 안에서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 계속 그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기종을 선정이 확실하게 신뢰를 가지고서 투명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다 따질 때까지 그때까지 더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 그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무총리님, 그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금강산 관광 관련 유관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통일부 장관님한테 금융 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파악 못 하시고 계시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그분들의 피해를 또 오이사 조치에 따른 또 피해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등 필요한 나름대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통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총리님 바로 뒤에 우리 유 장관님 앉아 계신데 총리님한테 우리 장관님 좀 한 가지 좀 일러드릴게요. 뭐냐면 통일부는 전체 정부 부처에서 기여할 정도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60%가 불용액이에요. 남북협력기금 3,500억을 한 푼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조 500억 원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불용액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차후하더라도 이게 돈이 못 써가지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남북 경협 피해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MB 정권 5년 동안 남북 청소년 교류는 빵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인제군, 철원군에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520억 원을 무상 지원해서 연천에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 국감 때. 아니, 옆에 있는 청소년 교류센터도 다 놀고 있는데 52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연천에 굳이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를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일부 장관께서 답변하세요. 네, 우선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는 차후에 남북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 교류센터 가동률이요 30%도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가 지금 0명인데 10만 명이 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는 지금 다른 청소년 연수시설이나 이런 것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거는 남북 간의 차세대, 통일 세대들의 교류와 상호 이해와 신뢰의 정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기복이 있어서 현재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남북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동일부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당장 신용카드 부채 이자만 2천만 원, 3천만 원 내서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청소년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차후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국가적 책무이고 금년에 안 이루어졌지만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북 경협으로 파탄 나서 137억 날리고 사채 이자만 한 달에 3천만 원씩 내고 다 쫓겨나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청소년 교류가 0명의 상태에서 앞으로 청소년 교류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520억을 투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지금 일시 이렇게 안 돼도 장관님, 하기 위한 시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원활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이뤘던 것도 다 끊어놓고 통일의 기반을 만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석방랑은 의원도 아시다시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 행정 성적이라든지 또 그 개정의 정, 재범 위험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대4로 결정 났죠? 저 구체적인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항상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옹졸한 정권입니다. 부당하게 돈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풀어주고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풀어주고 다른 고려 없이 아마 법 조문에 충실하게 결정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기 청와대 나와 계신 분 계세요? 네, 정비서관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정무비서관님이?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로 천영호 수석이 봤다고 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는데요. 대통령도 보셨다면서요? 그걸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천영호 수석이 국정원에 와서 그 문건을 가져간 것은 정상회담 목적이었고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전영호 수석과 대통령 돈만 받습니까? 더 많이 받습니까? 자세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건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전영호 수석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 착수했습니까?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중에 있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론스타가 지금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지금 제소한 거 알고 계시죠? 예, 11월 20일 날 6개월 냉각 기간이 끝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해야 되죠? 이제 론스타에서 협의 기간을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아마 필요하다면 이제 조정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변호사 썼죠, 지금? 변호사 비용 얼마입니까? 네?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답답한 것은 론스타 측에서 변호사를 샀는데요. 그 지금까지 외교통상부하고 쭉 거래를 했던 시들리 오스틴이라는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 끊었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단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국감 가니까요. 제외 공간 너무나 열악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나오셨죠?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서 말씀드리는데 237억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게 아마 이제 그 외통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감을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그 재공관의 이제 그 근무 환경,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임차 환경, 그다음에 저 고용원들의 이제 그 지뢰 문제, 그다음에 고용원들의 이제 그 이직률이 연간 1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그 이직률 등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이 필요할지를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한 310억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추가 시간을 지금 드리지 않고 하루 종일 진행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